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북한이 지난 금요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 그 끝이 어디인지 물을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무장이 안 된다면 최소한 미국의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무장 주장은 분명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죠. 분명한 점은 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대사 조치 이외에 어떤 가시적인 압박을 가할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내적인 핵무장에 대한 주장은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핵 도미노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고자 한다면 중국은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경제 이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왜 자꾸 경제가 먼저 얘기가 나오는지 글쎄 말이죠. 경제 뉴스부터 준비를 할까요? 지금 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정치인데 말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나죠?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그 김재원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 여야 3당 대표 회동을 이제 그 전격 제안을 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 초당적 협력을 좀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도 북한의 그 핵위협에 대해서는 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점에서 뭐 별다른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이 강경일변도의 그 대북 정책 뭐 이견이 좀 되실 수 있겠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나 민생경제 문제 또 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그 결단과 또 뭐 다른 이제 야당의 요구가 따로 나오는 등 이 주요 그 전국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좀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풍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네. 강액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추미애 대표 어제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핵이 그 괴물처럼 돼가는 것은 이 햇볕 정책을 버리고 이 강풍 정책으로 간 결과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윤관석 더민주구 수석부대변인 오늘 그 박 대통령과의 그 회동에서 그 세월호 특조위 문제나 검찰 개혁 등 그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역시 우병우 그 수석 관련 언급을 할 것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의 계속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임한 정세현 전 장관으로부터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어제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청와대와의 그 물밑 교감 속에서 나온 발언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더욱더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정현 대표 어제 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북한의 도발에 그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그 예외로 그 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 과감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사실상 그 핵무장론의 그 공론화 필요성을 그 제기를 했다. 예. 이렇게 좀 해석이 되죠. 어제 오후에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도 그 주한미군의 그 전술핵 재배치를 좀 검토한다. 이제 이런 그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는 이제 공식적 입장 한반도 비핵화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그렇죠. 네,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외교적 압박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에 네, 대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데 이 미국 정부도 이번에 북한의 핵시험에 대해서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미국 주요 언론들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변경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이 그동안 계속 그 대북 제재와 그 압박을 해왔지만 효과가 뭐냐? 성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제기이죠. 그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으로 그 10일자 사설에서 이 제재의 그 성패 여부에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국이 북중 교역 단절에 나서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그 협상을 좀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불편한 선택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의지를 놓고 협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다고 그러고요. 이 워싱턴 포스트 이 국제사회의 그 규탄 속에서도 그 북한은 핵실험을 그 계속하고 이 기술적 진보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기존의 전략적 인내 대신에 그 새로운 대책을 좀 모색해야 될 때다. 이런 이제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 오바마 미 대통령의 그 중대 조치 발언에 대해서 이 뻔한 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왜 그런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되묻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쭉 그 소위 말해서 대화하는 것도 물론 뭐 좋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추구했을 때도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라는 게 그러면 그동안의 대화는 소용이 있었느냐? 뭐 강풍 정책 그 문제 있다? 오케이. 그럼 대화를 하면은 문제가 풀리느냐? 과거에 쭉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개발했다면 왜냐하면 핵 개발이 하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연구의 결과고 그렇게 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제 그 군사적인 옵션인데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고. 자, 국내 정치 얘기도 해보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단일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데, 아니, 둘 다 출마했어요, 지금? 뭐 벌써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게? 이미 네? 뭐 출마한 마치 것으로 본인들이 당연히 당의 대선 후보처럼 얘기를 하시네. 그런 점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 안철수 전 대표. 네. 이 내년 대선에서는 그 양극단 세력과의 그 단일화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예. 뭐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 그 문재인 전 대표와의 그 단일화 불가 방침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예. 어제 그 국민의당 그 제주도당 그 초청 강연회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양극단 기득권 세력이 그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그 후퇴한다면서 이제 이같이 말했는데 안 전 대표 예. 지난 대선을 양극단 세력 간의 그 대결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문 전 대표를 그 양극단 세력의 한 축이다 이렇게 예. 이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좀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듣는 사람이 좀 민망한 게 이 항상 그 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전제처럼 들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저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기는 사실이죠. 네. 네. 아, 유력하다는 거하고 뭐 본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네. 다르죠. 추미애 대표는 근데 대선 후보 경선 인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네. 그러나 예? 그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그 정치적인 상황 혹은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서 이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어제 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그 추미애 대표 이 당 대표가 당원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 말하자면 그 대선 6개월 전까지 그 후보를 확정하도록 한 이 예. 당원을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당원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슨 철칙이다. 못 고친다. 이런 건 아니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추미애 대표하고 일부 최고위원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와 같은 원내 지도부가 잠시 회동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네. 네. 일단 우추민, 우상호 추미애는 더민주에서 함께 한다. 이런 구호가 나왔다고 하죠. 우추민. 네. 예. 지난 7일 최고위원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침묵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을 한 건데 이런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이제 마련된 긴급 회동이었던 것 같죠. 예. 어제 오찬 회동에서는 오늘 제가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하네요. 우추민. 야, 그거 참 좋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을 빚었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연석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끝이 났습니다. 부실 맹탕 청문회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야당 입장 들어봤죠.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서별관 청문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문회, 이거 왜 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문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예.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법치주의 국가에 있어서 법의 어떤 위반에 대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예.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법 처벌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여 입법부가 국정감사위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자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좀 더 성숙된 청문회 문화를 실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이게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 그죠? 예? 이게 사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나오더라도 침대 축구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버티는 경우. 예? 사실 이런 측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은 물론 증인들 당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국회가 그동안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불러도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또한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그런 또 회의도 있다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한 분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었죠, 그죠? 네네. 예. 근데 결국 나오질 않았는데, 국정감사에서 다시 부를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여야에서 물론 간사 간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국정감사가 곧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부를 수 있으면 또 부르려고 여야에서 또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글쎄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당하게 나오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저는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 계속 안 나오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홍기택 전 의장의 폭로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왜 본인이 안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나와 주셔서 저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어떤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정부가 자료 제출 문제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거부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던데. 야당에서 뭐 여러 번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료 요청 사안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좀 성의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을 뭐 몇 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합의를 봤을 때는 굳이 자료 제출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들이 에 대해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좀 확인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매우 좀 부족한 관계로 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북핵 문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 내에서마저 나오는 북핵 핵무장론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좀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과거에 협력 정책을 폈지만은 별로 이렇게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북한이 지금 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남한도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요. 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발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발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발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7시 35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연휴를 앞둔 월요일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바쁜 월요일 아침 차까지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참 난감하실 텐데요. 지금 올림픽대로가 그렇습니다. 양쪽 방향 모두 고장차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래도 공항 쪽으로는 고장차가 치워졌습니다. 하지만 천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길게 밀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목가에 있었던 고장차는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치워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아주 길게 밀리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노들로도 성산대교 남단에서 한강대교 남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려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 길인 상도 지하차도에서 상도 터널 쪽으로도 답답하고요.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다리 건널 때까지도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답답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이 소식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소식입니다만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도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소식당의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난주 금요일 날 5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핵무장론까지 입장 한번 들어보죠.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대표로 맡고 계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7차 당대회에서 예. 핵 보유국이라는 걸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비핵화는 협조하지 않겠고 비확산 정도까지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비확산 의무는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지금 구체화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비확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우리의 북핵 정책의 목표는 비핵화였었습니다. 북한은 예, 완전히 예. 핵을 폐기시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좀 핵실험 지금 2006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2009년, 2012년 그다음에 또 금년 들어와서 2016년 금년은 2번이나 있었지만 어쨌든 사출을 거듭하면서 북핵 기술 능력이 지금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이게 이번 9월 9일 날 9시에, 그것도 우리 시간은 9시 반이라고 했지만 북한 평양 시간은 9시에 핵실험을,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핵 보유국이 되고 말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이 되면 평양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현실적인 얘기죠. 그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미군 지금 오늘 들어온다는 B-52 폭격기라든가 뭐 이런 B-1B B-1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무기를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말폭탄만 쏟아내는 거고 국민들한테는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미국이 공격하는 경우에 중국,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미중 간에 기싸움은 하지만 아시아, 동아시아에 또 패권을 놓고 기싸움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로 군비 경쟁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을 인정하기 위해서 평양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겠다 이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 나라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국방부는 큰 소리를 칩니까? 그러면은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이 얘기한 서지컬 스트라이크나 서지컬 어택 같은 경우도 역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불가능하고 말고요. 예. 세상 볼 줄 모르는 얘기예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미국이 결심하면 하죠. 예. 그러나 미국이 결심할 때는 국제정치적 상황을 다 봐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배후국가 때문에. 예. 6.25 때도 미군이 올라가니까 바로 중공군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미국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에요.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독자적 핵무장론은? 그게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부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미국의 해부산은 접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 비엔티안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미국이 그랬죠. 확장 억지를 제공하겠다. 네.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북한이 만약 남쪽에 대해서 군사적 그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핵무장론 같은 거 꺼내지 말고 전술핵 재배치 같은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거는 동북아에 진짜 그 군비 경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일 벌어지면 그때 가서 해결해 줄게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정부는 지금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건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를 압박합니까? 북한이요? 북한은 뭐 중국이요, 중국. 예. 중국이 세상 물정 다 하는데 저게 지금 한계가 있는 얘기고 예. 미국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손바닥 보고 있는데 예. 그 누구를 상대로 해서 그런 협박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 핵무장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핵무장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정 모르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쓰고 남은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면은 그걸 모았다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연료봉 재처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2005년인가? 그때 우리가 플루토늄 좀 추출했다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한미 그 원자력 협력 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기술 그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론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입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레짐 체인지가 쉽게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레짐 체인지라는 말 요즘 이쪽에서는 북한 붕괴라고 그러는데 북한이 붕괴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또는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무기를 좀 갖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조용히 저희들끼리 국제적으로 미움받고 핵무기 갖고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분란을 조성하면서라도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국의 국가 이익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사실 이게 북핵 능력이 갑자기 고도화된 것은 2008년 12월 달에 육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입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핵실험을 3번, 4번을 했어요, 지금. 예. 이명박 정부 이후죠.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핵 문제는 초기에 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다 국제사회가 공감했던 대화 협상입니다. 육자회담 하다가 말고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회담을 끊어버린 뒤에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이라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묶는 그런 육자회담을 열고 한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은 북핵 능력의 더 이상의 고도화는 막을 수 있어요. 이제 있던 걸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내놓겠어요, 저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최초의 핵실험은 노무현 정권 때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핵실험을 한다. 그리고 핵기술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연구를 한 축적의 결과인데 결국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려고 하고 북한을 어느 정도 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책의 기간 중도 핵 개발에 북한이 그 시간에도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핵실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예. 우리도 그때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예.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미국의 이제 통제로 그건 우리는 중단됐습니다. 예. 북한은 중수로부터 간섭을 안 받는 그런 외교를 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꾸준히 그야말로 숨어서 진행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 북한의 핵 그 기술 발전 상황을 그러니까 뭐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고 있었다고는 저는 봐요.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노무현 정부 때 핵실험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햇볕 정책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9.19 공동성명이라는 건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 19일 날 체결됐는데 그 이튿날 바로 그 마카오에 있는 북한의 이 계좌 2,500만 달러짜리인가 그걸 갖다 동결시켜버렸어요. 이게 방코델타 아시아 말씀하시는 거죠? 유조지폐 그래가지고 돈 세탁해서 갖다 놨으니까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런 자금이 통치 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예. 내주지 마라 해가지고 거기에 반발.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하기로 모든 것을 이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하고 또 미국도 북한한테 요구할 거 다 해서 합의가 됐는데 그걸 그 이튿날 예. 그런 제재를 가하니까 미국과의 그 약속은 이제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핵 개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지만 그 원인 제공은 미국이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북한이 핵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우리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북한은 아무로부터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그 차이입니다. 시간 관계상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게 그럼 지금 이 시점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남북 정상이 만약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문제 해결의 단초는 열리죠. 예, 필요하다. 필요하죠. 지금이라도. 지금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